자, 세 번째, 텍스트 관련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이 점차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 먼저 문서 표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문서 편집기가 MS 워드, 그다음에 한글, 그리고 엑셀, 파워포인트 등 각각의 문서 파일로 인식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이 향상된 편집 기능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 새로운 버전과 이전 버전 사이에 작성된 문서에 호환성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전에 작성된 문서가 최신의 어떤 버전으로 작성된 문서랑 호환이 안 되게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한글, 바로 HWP라는 확장자를 가진 한글이 있고, 그 다음 DOC, 바로 워드죠. 도큐먼트, DOC. 그 다음 엑셀은 XLS라는 확장자,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PPT라는 이런 확장자, 각각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특정 기업에 종속된 폐쇄형 전자문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새로운 버전의 문서 개발도 결국엔 이들 기업에 종속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엔 문서 편집기마다 각각의 표준이 있고 자기네들 기업의 어떤 이런 어떤 형식 표준에 따라서 계속 개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쇄형 전자문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방형 전자문서 표준인 ODF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ODF 전자문서가 실제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동안 사회 경제적으로 좀 비효율적이었던 그런 인식되었던 이런 종이문서 사용량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개방형 표준 전자문서엔 대표적으로 개방형 문서 표준 형식인 ODF, 그다음에 XML, 이제 HTML인데 XML, 그다음 PDF 등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개발 주체가 불명확하고 주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성능을 개선하는 폐쇄형 전자문서보다는 품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ODF, 이런 개방형 문서 표준을 통해서 이 ODF를 워드 형식이나 혹은 PDF 형태로 쉽게 변환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ODF의 도입은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클라우드 환경의 오피스 서비스입니다. 최근에는 오피스 소프트웨어가 이제 PC 중심의 어떤 설치, 인스톨을 해서 쓰는 이런 프로그램 방식이 아니라 모바일이나 클라우드 환경으로 점차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도에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거를 설치하는 이런 PC에 설치하거나 이런 거 없이 웹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서로 연동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가 이 제작한 문서를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하고 그리고 모든 플랫폼에서 공유하고 편집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 문서를 별도로 이 PC에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내 공간인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할 때마다 우리가 접속해서 공유하고 편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폴라리스 오피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문서를 작성 그리고 공유를 통해 협업할 수 있고 그다음 결과물을 생산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서비스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게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폴라리스 오피스가 참 재밌는 게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이제 문서를 작성하고 그거를 이제 서로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 작성을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문서를 작성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 다양한 어떤 호환성도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또 웹 환경, 클라우드 환경에서 또 쉽게 편집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PDF 파일로 제작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또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PDF 문서를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문서로 편집한 후 다시 PDF로 저장, 재편집하는 이러한 기능들까지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어떤 다양한 문서들을 수용도 하고 그 편집과 함께 다양한 또 문서 형태로 다시 엑스포트하는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PDF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PDF 한 번쯤은 다 써보셨죠? PDF. 이 개방형 문서 표준인 ODF 기반의 전자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PDF는 사실은 어도비라는 그런 회사의 소유였어요. 여러분 어도비라는 회사 잘 아시나요? 어도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어도비 포토샵을 만든 회사입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같은 이런 다양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큰 기업인데요. 이 PDF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도비에서 만든 개발한 어도비 소유의 이런 어떤 이 표준이었는데요. 그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W3C라고 하는 그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문서 표준 형태로 이 PDF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게 이 PDF라는 그 포맷 자체를 공유를 해준 거죠.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PDF에는 문서를 위변조하는 방지 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개방형 표준 가운데서도 열람, 보관용으로 가장 적합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문서들이 이 PDF라는 포맷으로 다양하게 공유가 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이죠. 그 PDF 작성 프로그램인 아크로벳은 유료인데 그 뷰어 프로그램인 아크로벳 리더는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PDF 문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전자책 시장에서도 EPUB과 더불어 주요 전자책 포맷이 바로 PDF입니다. 그래서 PDF로 언제든지 이 전자책 디바이스를 통해서 전자책을 살펴보는 형태가 가능해진 그런 PDF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PDF의 장점입니다. PDF의 장점은 이 문서의 호환성이 높고 파일의 무결성을 가진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호환성이 높다라는 장점, 그리고 무결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PDF 파일이 대부분 컴퓨터에서 읽기 그리고 인쇄가 가능해서요. 인트라넷에서 정보를 공유할 때 적합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작성된 어떤 문서들을 서로 공유해서 읽을 수 있게 하거나 그거를 또 인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공유에 적합한 형태의 포맷이라고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파일의 그 무결성 측면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전송된 파일이 원본 문서와 동일하다는 의미의 무결성을 이렇게 보장을 시켜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송하다가 뭔가 변조됐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무결성을 체크해 줌으로써 이게 원본과 동일하다라는 의미를 또 이렇게 장점으로 이 무결성 체크가 기능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은 PDF를 작성하더라도 이런 텍스트나 도면, 이미지, 그래픽 등 이런 소스 파일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PDF의 장점은 이 문서 사용과 관리가 편리하다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장점을 보고 있는데 문서 사용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관리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PDF 파일 자체에 압축 기능이 있어서 다른 파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용량을 적게 차지하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가 좀 깨질 수 있잖아요. 깨지면 방지하기 위해서 폰트나 이미지, 그래픽, 표 같은 정보를 하나의 파일에 자유롭게 인베딩해서 포함시킨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폰트를 썼든 어떤 이미지와 그래픽을 썼던 간에 그거를 PDF라는 그 하나의 파일에 다 포함된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PDF를 사용해서 책 한 권을 그 하나의 파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책갈피 및 링크 기능을 첨가하여 원하는 본을 쉽게 또 찾을 수 있게 기능을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PDF의 또 장점은 문서 보안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보안적 측면에 어떤 기능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PDF 파일이 문서에 암호를 걸거나 설정하는 것 때문에 이제 보안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를 걸기 때문에 암호를 알지 못하면 그 문서 자체를 읽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파일을 읽는 경우에만 보안 기능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쇄 기능, 복사 기능, 편집 등 이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이런 제한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서 자체는 보는 것 자체를 안 하게 하거나 못 하게 하거나 인쇄는 기능을 막거나
볼 수는 있되 인쇄는 맞거나 복사는 맞거나 편집하는 건 맞거나 하는 이런 제한적인 어떤 기능들을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쌍방향으로 인터페이스 삽입이 가능하고 그 일반 워드 프로세서에는 없는 이런 쌍방향 인터페이스, 예를 들어서 체크박스나 글상자, 멀티미디어 등을 삽입해서 효율적으로 공동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워드 프로세서에는 이렇게 체크박스를 할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것들, 글 상자로 그 안에서 또 입력을 받게 해주는 뭐 이런 쌍방향 인터페이스가 불가능한데, 이 PDF는 이런 쌍방향 인터페이스 삽입이 가능해서 이 PDF 문서 자체에서 어떠한 입력받을 수 있는 이런 인풋 데이터 텍스트들을 또 체크를 하는, 뭐 글을 입력하는 이런 식의 용도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PDF의 단점도 있겠죠. 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을 텐데, 이 단점은 이 문서 제작 방식이 동일하지 않고 다양한 파일 형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를 제작하는 방식이 이 PDF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이 문서 제작 방법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다양한 또 파일 형식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서 이 제작 방식에 따라서 크게는 텍스트 PDF 파일과 이미지형 PDF 파일이 있습니다. 텍스트 PDF 파일은 이 PDF 파일 문서 자체가 이 텍스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텍스트들을 선택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데, 자, 이미지형 PDF는 이거 전체가 무슨 마치 스캔된 이미지 모양으로 전체가 다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진 PDF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개의 어떤 차이점이 있겠죠. 그다음 텍스트 PDF 파일은 대부분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가능한, 편집이 가능한 이런 형태의 포맷이라 보면 되는데, 근데 이미지형 PDF 파일은요, 스캐너로 문서를 입력하기 때문에 편집 범위가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뭐 이미지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수정한다거나 하는 게 좀 제한적으로만 좀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단점이 편집이 불편합니다. 이 어떤 PDF를 이 내용을 하나 뭐 편집하고 싶다. 근데 이 편집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DF의 장점 중에 하나가 보안성. 그래서 편집이 불가능한 형태로 힘들다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편집이 안 되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보안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가져갔던 거죠. 근데 PDF 파일은 하나의 커다란 이미지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워드 파일처럼 일부러 수정한 데는 좀 제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을 편집하려면 이 PDF 자체로 뭐 편집을 하는 것보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MS 워드나 엑셀 같은 다른 문서 포맷으로 변환해서 또 수정한 다음에 다시 PDF로 만드는 이런 이런 작업들을, 반복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PDF의 또 단점이 바로 모니터에서 가독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PC 모니터들은 뭐 최근에는 뭐 4:3 비율도 없죠. 16:9 비율이 가장 많은데, 이런 16:9 비율로 제작이 된 이 모니터가 많기 때문에 이 PDF 파일 자체를 뭐 인쇄하기 쉽게 A4나 A3 규격에 맞춘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로 PDF 파일을 열람할 경우에는 이게 화면에 꽉 차지 않겠죠.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가독성이 좀 낮아지고, 그리고 스크롤 기능을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 PDF 파일을 하나 모니터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든 일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DRM입니다. DRM. DRM은 디지털 라이츠 매니지먼트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PDF 자체, PDF에서 이제 문서에 대한 뭐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그 문서를 열람하고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 불가피하게 돼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PDF 문서에다가 디지털 저작물 보호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 DRM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DRM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컨텐츠의 무단 사용을 좀 방지하는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컨텐츠에 어떤 제한된 특정 인물만 접근해서 어떤 제한된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제약을 걸어주는 이런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이 DRM을 통해서 내용을 복사하거나 화면 캡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DRM이 설정된 컨텐츠는 그런 지정된 PC나 뭐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PDF 문서에 DRM 기술이 도입돼서 뭐 기밀 서류를 보관하거나 그리고 인터넷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PDF 문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작 인식, 음성 인식 방식에 따른 글자 입력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키보드를 대신해서 뭔가 사용자에게 이 동작이나 그다음 음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차세대 제어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뭔가 이 키보드 말고 내가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명령을 내릴 때는 주로 음성으로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동작, 그래서 키보드 대신에 우리의 필기체를 그대로 입력으로 사용하게 하는 이러한 방식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 갤럭시 노트 10에서 S펜의 에어모션이라는 기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터치하지 않아요. 터치하지 않고 단지 S펜의 움직임만으로 여러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기술이 공개를 했었죠. 그 밖에도 이제 그 픽셀 4와 같은 이제 구글에서 만든 픽셀 4도 모션 인식 기능이 있어서 사용자의 손짓에 따라서 음악을 재생하거나 그리고 알람을 중지시키는 이런 기능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션 인식을 하는데 손목의 움직임으로 이 메시지에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터치 스크린 방식의 글자 입력 기술들이 또 나타났는데 빅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에 케이스를 씌워서 빛 반사가 없는 평평한 표면에 놓고 마치 가상 키보드와 같이 사용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상 키보드 이렇게 쓰고 있죠. 그 다음 시크릿 팔찌가 또 나왔는데 시크릿 팔찌는 빔을 활용해서 그 소형 피코 프로젝터, 이 조그만한 이런 프로젝터를 통해서 팔목에 자판 영상을 투영시킨 다음에 손가락으로 터치한 부분과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사용자의 팔목을 스마트폰처럼 사용하게 만들어줍니다. 시크릿 팔찌 참여는 자 이런 식으로 이 팔에 이 스마트폰 화면이 그대로 투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버드입니다. 버드는 손가락에 끼우면 어떤 사물이든 터치할 수 있고 그 다음 동작인식, 음성인식도 가능한 또 이런 인터페이스가 나왔습니다. 버드 보면 이렇게 손가락에 장착을 하죠.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기술들,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을 한번 우리가 영상으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핸드폰에 장착한 어떤 기기를 통해서 Hi, 이 how many 화면에 times did we make spelling 키보드를 errors 뿌려주죠. when typing with our smartphone? How many times did we give up writing a text message with our smartphone just because the text was too long or complex, impossible to handle with the built-in keyboard of our device? Or again, how many times we had to carry a heavy laptop on a business trip or on holidays just to answer emails or write a simple text document? Well, if it happens to you, then you are in the right place. Hello Kickstarter, my name is Mario Bertucci. As you can hear, I'm Italian and I am one of the inventors of Vic. The idea came from the need to quickly write text with our smartphone, without carrying with us external keyboards or notebooks. We realized many other people had the same issue. So here we are, showing you our virtual keyboard cover, Vic. Vic has been conceived for everyone. 네, 이런 식으로 케이스로 From the student coping 스마트폰을 with 이렇게 his glass 장착시켜서 nose 케이스 형태로도 쓰지만 여기에 필요할 to 때는 the businessman traveling,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or even as 뭔가를 well 입력하거나 busy with 이런 shopping 인터페이스, lists. 가상 키보드 인터페이스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By integrating a laser keyboard into a cover with a slim and modern design, we reach the result we had in mind. 네, 여기에 지금 키보드 A 패턴을 laser 뿌려주고 keyboard 있고요. perfectly integrated with the phone.
The cover has an on-off lights indicating 그래서- model and the front camera 네, 그걸 또 position. 이제 인식을 해줘야겠죠. With you. There is no doubt and by the front camera. 그래서 언제든지 and the big 이렇게 gap 기울여서 vision software. 두면은 네, Thanks to a preset grid, 눌러주면 이제 the front 키보드가 camera recognizes the 나타나고 position of every button. 그리고 As a 그거를 result, 입력하는 걸로 The hardware is light, 그냥 바닥에서 energy efficient, without transmission delays, 코드가 인식되는 and 걸 알 most 수 of 있습니다. all, precise and handy. Here we are asking for your support, hoping you like our product. Without you, we cannot distribute it on the global market, make it suitable for all the available devices, and improve its function. 자, 이렇게 어떤 좀 굉장히 독특한 이런 인터페이스를 내놨잖아요. 그러나 이제 어떤 시장에 대중화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키보드를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건 좋은데 이 스마트폰 자체를 이렇게 어딘가에 둬야 되고 그리고 이동 중이나 이런 데서는 또 사용하기 어렵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자주 쓰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이 가상 키보드를 쓰는 게 너무나도 익숙해지는 겁니다. 하다못해 엄지족이라고 할 정도로 엄지로 이 키보드에 대한 이 익숙함이 이제 너무 편리해짐에 따라서 저렇게 두면서 가상 키보드로 쓰는 거에 대한 어떤 요구가 조금은 필요성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개발이 됐었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거는 시크릿 팔찌. 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목욕 중에도 이렇게 팔찌를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내 팔뚝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네,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네. 어떤 영상을 보거나 지도를 볼 때도 쉴 때는 이렇게 게임을 켜서 내 팔 위에서 이런 게임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전화가 왔을 때도 전화기를 가져와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스마트 밴드로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편리한 또 인터페이스. 여기에 이제 또 다양한 어떤 장비들이 센서들이 들어가서 좀 편리하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시크릿 팔찌. 네, 이런 또 기발한 제품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버드입니다. 버드. 한번 이것도 영상을 통해서 볼 텐데 MEV 미디어랩 2015년도에 이제 나타났는데 이때 어린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이런 손가락에 끼는 형태의 이런 인터페이스 보면은 손가락에 낀 것만으로도 이런 조작이나 이런 거에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손가락에 연결만 해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서로 낙서도 하고 뭔가
화면을 조작하거나 뭘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래, 이런 게임 할 때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손가락에 낀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또 그려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런 또 인터페이스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하는데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문자 인식 기술입니다. 문자 인식 기술은 여러분들 한 번쯤은 접해봤을 텐데 책이나 잡지, 신문 등의 이제 기존의 인쇄 자료, 손으로 기록한 문자, 기호, 마크 등을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좀 인식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종이에 기록된 문자를 이런 광학적인 장치인 스캐너를 사용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광학 문자 인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학 문자 인식입니다. 그래서 옵티컬 캐릭터 그다음 리코그니션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OCR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부터 상업적 용도로 널리 사용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라 볼 수 있겠죠. 오늘날에는 뭐 여건 처리나 보안 문서 처리, 뭐 수표, 재무 문서, 청구서, 그다음 우편물 추적, 출판 등에서 자동화 작업에 이 OCR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런 문서 스캔하는데 스캔 프로그램에서 이런 스캔된 이미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광학 문자 인식 기능을 통해서 쉽게 이런 텍스트 더큐먼트로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 형태가 많이 제공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 인식 방식 방법들인데 이 문자를 인식하는 방법은 패턴 정합, 그 다음에 구조 분석, 그 다음 문자 인식 순서에 따른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 정합은 입력된 문자와 컴퓨터에 기억된 문자의 유사성, 그 다음 정합도에 의한 문자를 식별하는 방식인데요. 주로 인쇄 문자를 인식하는 데 사용이 되고 문자의 인식 능력, 난이도는 숫자, 영문자, 기호, 한글, 한자 순으로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숫자는 굉장히 쉽고 영문자가 그 다음 쉬운데 기호도 쉽고요. 근데 한글이 좀 어렵고 한자는 굉장히 어렵죠. 한자는 종류가 많고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 분석입니다. 자, 구조 분석은 입력된 문자를 구성하는 고유의 어떤 특징적인 선의 형태, 특성에 의해서 문자를 식별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필기 문자를 인식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문자 인식 순서는 이 방식은 기존 인쇄 자료를 스캐너, 카메라가 통해서 이미지 형태로 읽고 그리고 데이터 내용을 이제 분석한 후에 그림 영역과 글자 영역을 구분한 다음에 글자 영역의 문자들을 편집기에서 수정 가능한 형태로 텍스트로 변환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스캐너를 그냥 우리가 통과시키면 스캐너에서 우리가 스캔 받은 거를 이미지로 저장하거나 뭐 PDF 문서로 저장할 수 있는데 그와 달리 뭐 워드 파일로 이렇게 스캔한 이미지를 우리가 엑스포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얼만큼의 텍스트가 잘 인식된 형태로 워드 문서에 반영이 되느냐가 또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점차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OCR 기술 발전에 의해서요. 자, OCR 기술은 결국엔 이미지에 포함된 문자를 인식해서 기계가 읽고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 형태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손으로 쓴 글씨, 인쇄된 문자를 디지털 변환하려면 일일이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그 종이에 인쇄됐던 문서를 이거 컴퓨터로 옮겨야 돼 하면은 그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을 누군가는 손으로 직접 타이핑해서 옮기는 작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OCR 기술의 등장함에 따라서 각종 서류의 글자나 이미지를 인식해서 데이터로 자동 변환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어떤 불편한 문제들이 해결이 됐던 거죠. 그래서 OCR 기술과 이제 인공지능을 좀 기술을 접목해서 그 AI의 핵심 기능인 이제 기계학습 머신러닝을 위한 어떤 데이터도 다양하게 확보가 돼서 이 OCR을 좀 AI가 잘 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도 점차 개선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OCR 기술들이 최근에 이렇게 스캐너가 이제 펜 형태로 나와서 펜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지나는 것만으로도 이 현재 있는 이 텍스트가 그대로 OCR을 통해서 실제 컴퓨터에 텍스트 문서 편집기에 입력이 되는 이런 기술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클로바 OCR이라고 해서 우리 그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 바로 네이버죠. 네이버에서 이 클로바 프로젝트로 OCR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 서비스로 구성된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다양한 어떤 문서에 지금 현재 이 문서에 들어가 있는 이런 글자들이 있습니다. 텍스트들. 자, 이런 텍스트들을 그대로 이미지에서 인식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네모칸이 쳐져 있죠. 인식을 했는데 그 인식된 걸 그대로 보니까 어떻게 했죠? 그대로 한글로 잘, 영어로도 잘, 숫자로도 잘 이렇게 옮겨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영수증과 같은 것도 영수증은 여기 보시면 영수증 나름대로의 어떤 그 포맷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포맷에 맞춰서 보면은 스토어 네임이 몇인지, 뭔지, 이마트, 어드레스가 뭔지, 폰 넘버가 뭔지, 그다음에 뭘 샀는지 아이템과 개수와 그 가격 이것들까지도 잘 이렇게 정리돼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뭐 신용카드나 뭐 이런 어떤 인식에도 충분히 쉽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OCR 기술의 활용으로 우리는 이제 문서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능을 활용해 그냥 뭐 주구장창 반복되었던 그런 단순 검증 업무를 이 OCR 기술 통해서 줄여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음원 플랫폼을 경영할 때 뭐 재생 목록을 쉽게 옮길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에 쓸 수 있을까요? 번역을 하거나 이미지 검색을 하거나 텍스트 분석, 챗봇 등에도 이런 OCR 기술들을 광범위하게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에 포함된 문자의 추출, 인식, 번역 기능 등을 활용해서 이미지 번역으로 또 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OCR 기술을 통해서 최근에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그냥 단순히 이미지로 뭔가를 촬영만 해도 그 이미지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이 문서들을 그대로 인식해가지고 그 문서의 그 문자를 그대로 어떻게 할까요? 번역을 한 다음에 그 번역된 걸 그대로 그 이미지에 다시 입히는 형태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 번역해서 표시하는 것까지 이런 수준이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